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실시될 예정이던 학업 성취도 일제고사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 분야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단체 여행을 앞둔 학생들의 안전교육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영암에 국내 최대 규모의 메밀 재배단지가 조성돼 관광과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됩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관중이 몰리면서 연말까지 100만 관중 돌파가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분야가 교육개혁입니다. 당장 이번 주 실시되는 학업 성취도 일제고사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교육계 안팎에서 요구해왔던 다른 개혁 과제들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됐던 학업 성취도 일제고사가 폐지됐습니다. 당장 내일 실시되는 일제고사부터 광주와 전남 30여 개 표집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지역과 학교별 순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서열화 대신 협력과 평등을 새로운 가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교육혁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도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없앤 데 이어 고교 학점제 등을 통해 학교 간 서열을 허물고 진로 탐구를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학년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방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한 새 정부 방침에 대비해 교육과정 개편도 준비 중입니다. 시교육청의 자체 역량들이 좀 키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이 키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각은 좀 더 현실적입니다. 평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 개혁이 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또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서열이 존재하는 한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의 순위가 매겨질 것이고 이는 사교육에 의한 학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수능뿐만이 아니라 수시에 쓸 수 있는 생기부에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 체험들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 밖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 교육청은 누리집 제안 창구와 시민 토론회를 통해 교육 개혁을 위한 여론을 모은 뒤 새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감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피해 지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정을 만들고 있는 무안군 삼양읍과 신안군 아패읍 저수지 준설 현장을 찾아 농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총리는 앞서 찾은 충남 보령댐 현장에서 추경 예산이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돼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뭄 대책비가 편성될 수도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뜨거운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광주에는 폭염경보가, 구례와 화순, 보성 등 전남 12개 시군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폭염경보는 낮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나주와 담양 33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건강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9.3도를 비롯해 영광이 15.9도, 담양이 15.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 31도, 영광 30도, 담양과 화순 3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즉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 33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객선 인명피해도 잦아 단체 여행을 앞둔 학생들에게 해상 안전교육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배가 50도로 기울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듭니다. 물에 빠진 친구를 힘을 합쳐 구명정으로 끌어올리고 응급 상황에 처한 친구를 심폐소생술로 구합니다. 전라남도 내 중학교 2학년 학생 220명이 배에서 사고 상황을 가정하고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지 잘 몰랐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아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여객선의 인명피해는 어선과 함께 가장 높아 단체 여행이 잦은 학생들의 해상 안전 교육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는 게 해양 안전 의식을 심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해양 안전 교육은 오는 7월 일본과 중국으로 역사 체험을 떠나기 전 사전 교육의 일환입니다. 만약에 있을 해양에서의 긴급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함으로써 안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요즘 안전한 바다 여행을 위한 해상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참가 희망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3, 4호층 객실부 44곳 가운데 41곳에 대한 1차 수색을 마무리하고 남은 3곳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습본부는 객실부 정밀 수색을 완료한 뒤에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화물칸에서도 미수습자를 찾는 수색에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해역과 선내에서 미수습자 4명의 유해가 확인됐으며 단원고 남학생 2명과 교사, 일반인 부자 등 5명의 흔적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오늘 영구 정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원전 폐로 수순을 밟은 첫 사례여서 영광의 한비도 원전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원전 기술 전문가 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는 영구 정지 자체보다 이후 해체 과정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구정지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해체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제한 과정을 거칩니다. 제한 과정을 거쳐서 해체가 들어가는데 15년에서 20년 소요되는 즉시 해체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5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위해서 2022년까지 해체 계획서가 승인이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사용 해결 처리 방안이 주목되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 발생자 처리 문제입니다. 발생자가 부담하는 원칙은 있지만 환경 폐기물 처리 문제에 있어서 발생자가 직접 처리하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해서 많은 법과 개정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영광 한빛원전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빛원전의 현재 상태 어떻습니까? 예, 2025년, 2026년에 이제 수명 말기에 도달하는 한빛 1, 2호기를 보면 상당히 노후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남용기 철판 부식 문제가 나오고요. 한빛원전 안전성 검증단에서도 700여 개 이상의 개선 요구 사항들이 나오는데 특정 안전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상에 좀 미진한 점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한빛원전도 2025년이면 설계 수명이 만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고니 1호기처럼 폐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폐로에 현 정부 기조를 보면 폐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행 정도, 그다음에 전기 가격,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판단과 기후변화 대응하는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국민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의 노후 원전 처리 상황도 궁금한데 뭐 사례로 들만한 나라 어디가 있을까요? 예, 미국의 최근 셰일가스 가격 영향으로 원전이 좀 많이 폐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네. 독일은 일찌감치 폐로를 결정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58개 원전을 전부 정지하고 나서 신안전 기준에 따라서 전체 조사를 한 다음에 17개 원전은 폐로를 결정했고 5개 원전은 재가동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계속 재가동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원전이 영구 전지가 되면은 이 전력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지역사회에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가 원전 폐로를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폐로에 대한 대비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경제 의존도, 즉 원전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속 가능한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서 원전은 가도 지속 가능한 사업은 남는 그런 형태의 지혜를 좀 모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봉평의 명물로 유명한 메밀은 엉뚱하게도 제주도가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이제 달라질 전망입니다. 영암농협이 국내 최대 규모의 메밀 재배단지를 조성해 관광과 식품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국립공원 월출산이 웅장하게 병풍을 두른 영암 천왕사 들녘. 마치 눈송이 같은 하얀 메밀꽃이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설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강원도의 풍경이 남도의 들판에 펼쳐졌습니다. 영암군 월출산 천왕사 지구에 조성된 메밀밭은 올해 25헥타르에 달합니다. 영암농협은 오는 2019년까지 이 면적을 150헥타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봉평보다는 16배, 메밀 주산지로 불리는 제주도보다도 2배가량 넓은 면적입니다. 변온에 메밀을 재배할 경우 1헥타르에 휴경보상금으로 400만 원, 경관보조금으로 170만 원의 소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경영비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확 같은 경우는 이 농협에서 영암농협에서 이제 전량 수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메밀 재배 참여 농가는 현재 2년 후에는 150개 농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메밀 재배가 가시화되면서 메밀 산업화 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메밀 가공 공장과 메밀 관련 음식점, 판매장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경관 조성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농협은 그거를 생산물을 수확해가지고 식품 가공해서 월출산 둘레길인 기참외길의 시작점 천왕사지구 들판이 메밀을 소재로 농촌관광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인척 출신으로 시청에서 근무하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관에 대해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1,600만 원,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58살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광주시청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요청을 함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어린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60대 고교 배움터 지킴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강규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모 고교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지나가던 10살 여자 어린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함께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른쪽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우중간 투수가 타고 중견수 잡아냈고 일단 3주자 태업해서 원하기다가 2루까지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세이브. 변하고 대차입니다. 좌측쪽 좌익수 선상 사이 떨어집니다. 2루자 3루 들어서 서브로 1루자는 3점 멈춰서고 나지와는 2루까지 1타점 2루 탑니다. 한 점 추가 2대0. 헬멧에 맞은 건 아닌가요? 예. 회장입니다. 예. 이곳 잡아냅니다. 오른쪽으로 멀리 간 타구입니다. 오른쪽 우측 그랜드 슬램 서둑. 자, 여기서 한 방으로 넉 점을 만들어냅니다. 꽤 크네요.
좌측으로 멀리 가는 탑니다. 좌측 가자. 김선민 홈런입니다. 와, 시즌 이후 따라갑니다. 13대8. 더 신중하게 7구 잡아당깁니다. 그러나 깊숙한 수비 2루수 백핸드로 잡아서 마지막 7번째 아웃카운트 끝나면서 경기 끝 16대8로 LG가 대역전극을 만들어야 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그제도 만원 관중이 들어서면서 최다 매진 기록이 깨졌습니다. 기아는 지난 17일 LG와 홈 경기에서 입장권 판매 개시 45분 만에 2만 500장이 모두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8번째 매진으로 이는 지난 2014년 개장 당시 7차례를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구단 역대 한 시즌 최다 매진 기록은 2009년 21차례로 이때는 12,500석 규모의 무등 경기장 시절이었습니다. 전체 시즌 일정이 45%를 치른 지금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관중은 5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 100만 관중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찾아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종식 경제부시장과 임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산업은행을 찾아 고용보장과 지역인재 채용, 연구개발 투자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협의한 다음 매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올해 3월 중국 기업 더블스타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18 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최초의 벽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발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민중항쟁도 벽화복원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전남대 사범대에서 사업 설명회를 갖고 세기바랜 광주 항쟁도를 다시 채색해 오는 9월 2일 제막식을 갖는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990년 그려진 벽화는 총을 든 시민군과 주먹밥을 만드는 어머니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뉴트리아, 베스, 가시박 등 외래종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늑장 행정 때문에 생태계 파괴, 예산 행정력 낭비가 극심합니다. 최근 큰금 계곡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0년대 도입돼 국내 하천에 정착한 베스. 북미 원산지로 식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가시박. 강한 번식력으로 국내 생태계를 무섭게 잠식하고 있는 괴물지 유토리아. 환경부 지정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입니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환경부와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뒤늦게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퇴치 작업에 나서고 있는 건데 이렇게 외래종이 국내에 도입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만 해마다 2억 원 넘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에 쓰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큰 금계국을 들여온 일본은 생태계 교란 위험성을 연구해 이미 10년 전부터 퇴치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연구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큰 금계국의 위해성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를 시도하고 또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종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행정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다년생으로 정확한 수명이 알려지지 않은 큰 금계국은 뿌리로 왕성하게 번식을 하는 데다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갈래의 줄기약꽃이 자라나 토양을 뒤덮어버리는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식물입니다.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는 큰 금계국이 자리를 잡으면 토종, 희귀식물은 물론이고 동물들까지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큰 금계국은 가시박기나 돼지풀보다는 훨씬 한국 생태계에 위협적입니다. 이거는 열애의 살이고 한 곳에 자리 잡으면 자리를 비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좋다는 이유로 너도 나도 전국에 심어놓은 외래종 큰 금계국. 생태 환경에 대한 무지함이 부른 현상으로
서둘러 생태교란 외래식물 지정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지난해 출생신고자 수가 10명 이하인 읍면이 전체 읍면의 44%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의 출생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49개 읍면 중에서 110개 읍면에서 출생신고가 10명 이하였고 특히 7개 읍면은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은 농산어촌의 인구 절벽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영락공원 주변 마을 등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곳에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영락공원 입지에 따른 주민보상 차원에서 광주시가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주변 마을 16곳 886곳 가구에 2020년 말까지 도시가스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길이 27km에 이르는 관로 사업에 사업비는 107억 원이 들어갈 전망인데 올 연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뜨거운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광주에서는 폭염경보가, 구례와 화순, 보성 등 전남 12개 시군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폭염경보는 낮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 폭염주의보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경우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나주와 담양 33도 등 대부분 지역 오늘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9.3도를 비롯해 영광이 15.9도, 담양 15.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 31도, 영광 30도, 담양이 33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이 33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고 내일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내내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